내가 느낄 정도로 심했습니다. 등 많은 증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당뇨와 연관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2년 전에 퇴직하고 휘트니스를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휘트니스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근력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30년 넘게 꾸준히 아침 운동을 했는데 당뇨라니 참 청천벽력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30년 넘게 아침 운동을 새벽에 했지요. 운동을 마치고 출근을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전부 그러고 또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당뇨는 운동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달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워낙 비실이어서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 삼겹살 돈가스 정도만 먹어도 그 뒷날 배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면 건강해겠지 해서 학교 운동장을 돌다가 또 조기축구에 가입했고 테니스를 했고 또 혼자 하는 운동이 무엇일까 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 헬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식습관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엄청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믹서커피를 하루에 한 7잔 내지 8잔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낄 정도로 단뇨 현상이 심했습니다. 또 간헐적인 어지러움, 시력저하, 무좀, 알레르기, 발기부전 등 많은 증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당뇨와 연관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죠. 2003년에 공무원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이 140으로 병원에서 재검 통보가 왔습니다만은 저는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잘못됐겠지 해서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2015년에 약간의 근육 경련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들렀는데 혈당 체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공복혈당이 173이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7.2인데요. 그렇게 10년 넘게 당뇨인지도 모르고 전조 증상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뇨 현상이 지금 생각하니까 당뇨로 인한 단뇨 현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혹시 방광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전립선의 문제일까 해서 전립선 검사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당뇨를 공부하다 보면서 보니까 이 단뇨 현상이 당뇨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뇨 진단을 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꾸준히 약 먹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고 약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바로 당일날 혈당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과거 그대로이면서 혈당만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하면은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약의 용량을 250ml, 500ml, 750ml까지 올렸는데 당화혈색소가 7.8까지 뛰어오릅니다. 주변에서는 여주즙, 돼지감자, 건강보조식품 먹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은 먹어야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도 혈당은 올라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마침 제 사돈이 당뇨 합병증으로 조기에 퇴직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당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책을 사서 꾸준히 공부를 했죠. 공부해본 결과 당뇨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또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인데 이게 음식을 제대로 먹고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극복이 될 텐데 약을 먹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미봉책은 잘못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안은 의사 선생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하는 영역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식단 개선, 운동, 약물 복용 이 세 가지 것이 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운동은 꾸준히 해왔고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뇨인의 식단은 당뇨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먹어야 될 그런 건강 식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빵, 라면, 밀가루 음식과 믹서커피를 끊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법으로 개선한 것이 효과가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기존에 근력 운동을 했던 것에 중점을 두고 식후에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유산소를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극복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간 일이 없고 영양제 외에는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는 1차적으로 뱃살을 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방법도 좀 개선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제가 피트니스를 운영한 지 한 2년 가까이 돼 가니까 소문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당뇨를 극복하고 저와 같이 약을 끊은 분들도 좀 있고 한 50대 중년 분들이 또 몇 분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피트니스를 좀 전문화시켜서 당뇨 스쿨을 한번 운영해서 주변에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약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뇨는 내 몸에 뱃살이 많이 쪄서 그것이 지방인데 지방은 우리 세포 입구를 가로막는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이게 근육 속으로 세포 속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녹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인슐린 저항을 놔두고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온 환자가 23년간 약을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뱃살은 그대로 놔두고 약만 먹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약으로만 아까 저와 같이 이렇게 용량을 높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뱃살만 빼주면은 사실은 인슐린 주사 안 맞아도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새벽 운동을 생존 운동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나 제가 운동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했더니 당뇨가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경험상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 극복에 있어서 70 내지 80%가 식습관 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먹었는데 지금 한 5년 이상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당뇨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채소, 고기 위주 단백질, 그 다음에 밥. 이 세 가지 식사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채소는 당 지수가 30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채소는 다양한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채소를 5색깔, 칼라푸드를 먼저 섭취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먹기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소스가 전혀 없이도 채소에서 나오는 그 향 자체를 제 입이 느낄 정도로 맛있게 먹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서 먹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1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60g을 하루에 먹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는 100g에 한 20 내지 23g 정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나오죠. 몸무게 60kg인 분은 하루에 한 300g 단백질. 또 한 번에 먹으면 그걸 안 되고요. 끼니별로 나눠서 골고루. 예를 들어서 식물성인 경우에는 콩이나 두부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입니다. 살을 빼야 할 때는 당연히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에 100 내지 200g으로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당뇨를 완전히 극복한 경우는 탄수화물 좀 끼니마다 한 100g, 200g씩 먹어줘도 충분하고요. 다만 활동량이 별로 많지 않는 저녁 시간대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